최근에 RBA나 뭐 다른 그 글로벌 공급망 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를 이제 지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약된 클라이언트사에 방문해서 RBA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 평가 대응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맨 처음 이제 접수하거나 상담하게 되는 업체 담당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RBA의 어떤 하나의 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인권 분야, 그리고 안전보건, 그 다음 환경, 윤리, 공급망 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공통사항하고 노동인권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쭤보고 또 요청하는 주로 문서들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서를 좀 가지고 있냐, RBA 관련해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서가 좀 많이 취약한 편이죠, 대기업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문서라는 측면 이전에 공통적으로 좀 제가 중소기업 대부분의 경우가 이 과업을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조금 혼돈 내지는 약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어떤 ESG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중대재해 뭐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이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모든 이제 프로젝트의 그 사항들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그 대표이사가 전체적인 RBA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메일이나 어떤 정기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실무진하고 주로 미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팔로우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이사님이 하실 역할들이 뭐냐면 중소기업 어떤 특정 부서에 쏠림이 없이 모든 부서,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관심이 있도록 사전에 이제 RBA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능하면 그 RBA에 관련된 TF를 좀 만들어서, 뭐 TF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특정 부서라 하더라도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협조에 대한 좀 당부를 좀 해서 어떤 특정 부서, 특히 이제 대부분의 부서가 이 RBA를 총괄하는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부서가 품질 부서 아니면 경영기획 인사팀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대부분 그 한두 부서가 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서는 그냥 방관하는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는데,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대표이사가 이런 부분에서 전 부서나 저 담당자들한테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특정 부서만 쏠려서 이 RBA 평가 대응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인벌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RBA하고 관련 없이 어떤 기본적으로 회사에 갖춰야 될 부분이 이제 회사 속에서 뭐 제품 속에서 그다음 조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체계가 어떻게 갖춰서, 조직도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전 훨씬 오래된 업데이트가 안 된 조직도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도 같은 경우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회사 속에서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서 관련된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미리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서 번호하고 RBA를 위한 문서 번호가 따로 이중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전사적으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존의 RBA를 위해서 어떤 일련 번호, 만약 일련 번호, 문서 번호가 아직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RBA의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련 번호를 만드는 게 좋고, 만약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진 번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되
RBA 측면에서 약간 이제 모디파이하는 부분들. 그래서 일련 문서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체계성을 좀 갖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없거나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고 특히 업무 분장 표랄까 이런 거 조직도 포함해서 업무 분장을 미리 좀 정비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노동 인권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RBA가 A, B, C, D, E 이렇게 체제가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는데 A가 바로 노동 인권이거든요. B가 이제 안전보건, C가 환경, D가 윤리, E가 이제 공급망 관리 이렇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왜 그러면 A, B, C, D 순서가 이럴까 생각했을 때 중요성의 측면에서 이제 A가 노동 인권이다. 그래서 RBA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ESG 관련된 공급망 평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에 대한 좀 중요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맨 처음 A라고 이니셜을 먼저 둔 이유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중요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인권이나 노동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인권적인 부분이나 또 근무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 연소자 노동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강제 노동 금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여성 근로자 이런 소수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좀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취업 규칙을 좀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규칙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3, 4년 그 이상의 어떤 업데이트를 안 해서 거기 내용들 취업 규칙만 잘 이렇게 정비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노동인권 부분에 좀 커버가 돼요. 물론 이제 그걸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 부분들도 많이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취업 규칙 같은 경우 새롭게 미리 좀 정비를 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현행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또 요즘 많잖아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취업을 했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 노동 인권에 있어서 취업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먼저 좀 잘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 소수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기본적인 게 근로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원명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동인권 부분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꼭지는 이제 안전보건 쪽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쪽도 노동인권에 못지않게 생명과 그러니까 안전을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장 많이 프리어리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안전보건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프리어리티나 메이저가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부분 노동인권 쪽은 그나마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조치들을 많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보건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죠. 특히 제조업체 쪽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 최 의원님하고 할 때 안전보건 쪽을 그나마 조금 쉽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ISO 45001 인증을 좀 취득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용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보건 쪽에 관련된 예를 들어 조직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ISO 45001을 만약에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조금 취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안전보건 쪽으로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상당 좀 많은 부분에서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정합성을 이루는 건 또 약간 별도의 문제긴 한데 문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어떤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좀 중요한 게 PP 개인보호구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중요성이 좀 많이 간과가 되거나 아니면 그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위험성 평가 부분들도 있는데 PP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의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메이저나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개인보호구가 일단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매트릭스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PP 부분에서 많이 좀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이제 비상구나 비상 조명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도 많이 이제 부족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모션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 비상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상구나 비상 조명 같은 경우에서 많이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부족함이 많이 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RBI 심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식 심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점수 그 등급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그 적합한 수준으로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어떤 부분에서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좀 적합성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생략은 하지만 그런 비상구라든지 비상 조명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이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RBI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비상 대피라든지 특별히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잘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좀 위탁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안전보건 쪽에 관련된 어떤 부적합이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신경을 쓰면 RBI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